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파이썬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용자들이 웹서버로 요청을 보냈을 때 우리 웹서버가 우리가 만든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파치 웹서버의 세팅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세팅을 좀 바꾸고 여기 hello.py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이것이 출력되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 helloworld.py는 그냥 별거 아니지만 예를 들면 1 더하기 1 이게 2라는 사실은 HTML은 못하는 일이에요. HTML은 그냥 문서잖아요. 하지만 파이썬은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적으로 계산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시간을 표시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럼 사용자가 리로드할 때마다 현재 시간을 표현해 줄 수도 있단 말이죠.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커맨드 라인에서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에디터인 나노 에디터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나노 에디터를 설치해 볼 겁니다. 자, sudo apt-get update라고 해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apt-get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아주 쉽게 설치해주는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업데이트는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최신 상태로 갱신해 주는 건데 그냥 관용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고 실행하세요. 우리 수업이 리눅스 수업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구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설치를 할 거예요. 나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나노라는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에디터가 지금 다운로드가 된 것이고요. 저는 저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꿀 겁니다. 설정 파일을 수정할 거예요. 자, sudo nano 그 다음에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etc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ap까지 입력하고 탭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apa까지 하고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etc 밑에 있는 apa로 시작하는 파일명이 완성이 됩니다. 자, 거기서 사이트 그리고 in까지 하고 탭 그럼 자동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탭을 누르면 00 default comp라고 하는 파일의 경로가 이렇게 완성돼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웹서버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만든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웹서버를 통해서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웹서버의 설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설정이 담겨 있는 저 파일을 나노 에디터로 관리자의 권한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엔터. 자,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로 움직여 보시고요. 커서 같은 건 안 먹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에다가 이런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자, 여기 있는 home cabox workspace라는 이 경로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파일들 있잖아요. 이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가 이것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건 실습 아닙니다. 자, 제가 현재 디렉토리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명령인 pwd를 했을 때 나오는 이 경로가 바로 저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파치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아파치야, 확장자가 py인 파일은 걔는 일반적인 파일이 아니고 파이썬으로서
켜라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꺽쇠 디렉토리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소, 이 경로 있잖아요. 이 경로를 그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꺽쇠 그리고 슬래시 디렉토리라고 적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hello 확장자가 py인 파일은 일반적인 HTML이나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실행되어야 될 파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명령이 add handler입니다. add handler 그리고 cgi 스크립트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py 즉 확장자가 py인 파일은 CGI 스크립트라는 아직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데 나중에 자세하게 이론적으로도 볼 겁니다. 적어서 실행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번에는 options라고 적고요. exec cgi라고도 적어주세요. 예. 여기 cgi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웹서버가 파이썬이나 또는 PHP나 또는 자바와 같은 자바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예, 그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약속 또는 표준 같은 건데 잘 이해 안 가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ptions execgi는 이 경로에 있는 파일, 즉 우리가 만들 파일들이죠. 그 파일들은 exec는 execute 약자인데 CGI로서 실행하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장합시다. 요 밑에 보시면 exit라고 적혀 있죠. 앞에 꺽쇠가 있는 것은 저건 컨트롤이라는 뜻입니다. 컨트롤, 알파벳, X를 누르면 exit 한다라는 뜻이에요. 나간다는 뜻이죠. 컨트롤 X save modified buffer 저장할 거냐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Y를 누르시면 됩니다. Y 그 다음에 이 파일명 그대로 저장할 거냐?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럼 저장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파치의 설정을 바꿨어요. 이거 덕분에 이제 아파치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동작 방법이 바뀌었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확장자가 py인 파일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우리가 만든 그 코드 애니웨어의 웹서버의 주소죠. 여기에 hello world.py가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은 어때요? hello world.py 안에 있는 파이썬 코드가 그대로 출력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실행된 결과인 2가 출력되길 원해요, 저는.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설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설정을 바꿨고 아파치 웹서버를 껐다, 켜야지만 그 설정이 그때서야 반영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파치 웹서버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CGI라는 기능이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켜야 돼요. sudo a2 a2는 아파치 2의 약자입니다. 아파치는 현재 버전 2예요. 그리고 e에는 enable, 활성화한다. 뭐를요? 모듈을 활성화한다는 뜻인데 아파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아파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 어떤 것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CGI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한 칸 띄우고 CGI 엔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CGI를 활성화를 했으니까 아파치를 껐다 키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sudo service apache 2
리스타트, 엔터. 자, 그럼 아파치가 꺼졌다, 켜집니다. 그럼 꺼지면서 켜질 때 우리가 수정한 이 설정 파일을 다시 확인해서 그때서야 우리가 내용을 바꾼 것을 반영하거든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대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요 파일 있잖아요. 요 파일로 접속을 하는데 접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ls-al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helloworld.py라는 파일이 여기에 xx가 실행 가능하다는 뜻인데 저게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해봅시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짜잔, 이렇게 했더니 저는 에러가 났어요. 자, 에러는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러가 왜 났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에러를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와서 그 터미널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sudo 슈퍼유저 tail이라는 명령이 또 있어요. tail은 꼬리란 뜻인데 이 tail이라는 명령은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의 가장 끝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 helloworld.py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helloworld.py의 내용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내용이 막 천 행이다. 행이 1000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끝에 있는 세 행만을 보여주는 그런 명령이에요. 자, sudo tail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바 디렉토리 밑에 있는 로그 밑에 있는 아파치 to 밑에 있는 error.log error 언더바 로그입니다. 그리고 엔터. 파일이 없다고 나오네요. 요거 점이 맞네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파일에 제일 끝에 있는 텍스트 정보를 출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일은 뭐냐면 아파치가 실행될 때 어떤 에러가 발생하면 아파치는 저 error.log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그 에러의 내용을 적어주도록 약속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 tail, 꼬리 뒤에다가 -f라고 하게 되면 아주 편리한 명령어인데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이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이 주소 있잖아요. 자, 이 주소를 리로드하면 리로드 할 때마다 여기 있는 이 error.log라는 저 파일 끝에 아파치가 에러가 있을 경우에 에러 메시지를 추가해 주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에러를 한번 봅시다. 자, 저는 여기 malformed header from script hello world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든 helloworld.py가 웹브라우저한테 헤더 값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malformed, 뭔가 형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아무 웹사이트나 한번 가보고요. 여러분들이 크롬을 쓰고 있다면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 영어로는 inspect라는 항목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네트워크 탭을 선택하시고 리로드를 해보시면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어떠한 파일들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거는 이 웹사이트가 갖고 있는 HTML 코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접속했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웹서버는 우리한테 몰래 응답 헤더라는 값을 전달하는 걸 통해서 우리 웹브라우저가 잘 동작하도록 해줘요. 여기 보시면
content dash type은 text, html, character set은 UTF-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1이라고 하는 이 주소에 이 주소로 접속했을 때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그 HTML 파일은 HTML이고 UTF-8이라는 방식으로 저장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HTML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 밑에 쭉 가보면은 여기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미지는 이 헤더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컨텐트 타입이 이미지 png라고 돼 있어요. 즉, 웹서버가 우리 몰래 응답해 주면서 요거는 컨텐트 타입이 이미지야. 그러니까 이미지에 맞게 출력해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잘 동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웹페이지를 나타내는 이 코드를 저는 카피해서 자, 이 헬로 월드로 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린트 땡땡 큰 따옴표 그리고 붙여넣기 했습니다. 여러분 저거 보고 오타 나지 않도록 잘 따라서 타이핑 하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다가 요거 중요합니다. 역슬래시 n. 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약속이에요. 이 웹서버와 웹브라우저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웹서버는 웹브라우저한테 이 컨텐츠가 HTML인지 이미지인지를 알려주는 헤더라고 하는 값을 주도록 약속되어 있고 그 헤더가 끝날 때는 반드시 한 줄을 띄우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줄을 띄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프린트문은 컨텐츠로 간주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코딩을 했고요.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지금 테일이 동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별도의 터미널을 키셔도 되고요. 이 테일에서 컨트롤 C 키를 누르면 얘가 꺼지기도 해요. 아셨죠? 컨트롤 C를 누르면 테일이 꺼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ls-al에서 helloworld.py 저걸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즉, 컨텐트 타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한 줄 띄워지고 그리고 컨텐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저는 미리 한번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에러가 났던 페이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숫자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위대한 한 걸음입니다. 자,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계산된 코드가 들어가요. 저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HTML은 한 번 거기에 코드가 박히면 그냥 그거잖아요. 하지만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동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어떤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들어진 HTML 코드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술의 가장 혁명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수업이었네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중간에 좀 낙오하셨을 가능성도 큰데 잘 현명하게 돌파하셔서 꼭 파이썬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기쁨을 저와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